질문 드릴게요. 혹시 언론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자세히 몰라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아니요, 아예 모르고 있어요. 조금은 낯선 미디어관, 그리고 대학 언론사. 우리는 대학 언론사의 세 사람을 만나봤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어 영문학과 20학번 서지하고요. 융합정보학부 18학번 김예일입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에서 61기 아나운서 부장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신문에서 보도부 전기자를 맡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21학번 박성호라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영자신문사 UOS타임즈에서 전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자신문사에 소속되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크게는 기사 취재와 그리고 기사 작성과 동료 기자분들이 써주신 이제 기사의 에디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영자신문사에서 발행되는 모든 기사는 외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기사는 다 영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Urban economics and politics, which again is something that I don't get at my home university. I think the harder part was the Korean government. 저희 신문은 보도, 사회, 학술, 문화, 여론 이렇게 총 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2주 동안 3번의 회의, 스크린, 조판을 거쳐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디오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요. 아니면 그 과거로부터 배울지 말이야. 또 매달 영상 방송을 송출하는데 대본과 기사를 작성하고 간단한 컷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임원진으로서 방송국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아나운서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송국 들어왔을 때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방송국 하면은 되게 바쁠 것 같아서 지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딱 자정에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처음 이제 복학을 하고 언론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되게 언론사에 대한 환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사 입사해서 처음으로 한 회의가 타대학 신문평가회의였어요. 타대학 신문을 읽고 좋았던 점이나 본받아야 할 점에 대해 회의하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이다 보니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쩔쩔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 하나 정도 생각해두고 혹시 다른 사람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신문사에 어떤 이유로 입사하게 되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야구랑 농구를 좋아해서 스포츠 기자를 꿈꿨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후 어떻게 해야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 학과 단톡방에 서울시립대 신문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라는 공지를 보고 이거면 내 꿈을 펼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전반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기관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고 또 학교의 어떤 행사나 사건이나 일을 가장 먼저 보도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교내 그리고 교내 외의 그 사건들을 취재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실어서 보도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하게 영어로 발행하고 있는 영자신문사에 제일 관심이 갔습니다. 네, 저희가 입사 지원서를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뽑았어요?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정보화 시대에 내가 앞장서서 남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내 이슈를 취재해서 이걸 모르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다라는 제 언론관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때 되게 오보를 낸 경험을 하면서 좀 부끄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실수를 통해 얻어가는 게 있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언론관을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내용은 어느 한 시각의 편향됨이 없이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논평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그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문장들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료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기 제가 써놨네요. 아직도 제 언론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읽어보고 나니 어떤 마음으로 입사한 것 같나요? 되게 패기 넘쳤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언론기관을 좀 만만하게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공식 언론기관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입사하고 나서 뼛속 깊이 알게 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환상이 아직 저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첨언하자면 정보와 취재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정말 기자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으로 입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입사할 때 중립적이고 공평한 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처음 쓰신 기사도 준비해봤는데요. 쓰신 첫 기사도 준비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영상도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시대인 여러분. 저희는 시대에 뒤처질 수 없다. 트렌드가 궁금해. 궁금시대의 서지야, 이다희입니다. 와! 다희씨, 오늘의 트렌드는 뭐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주식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했을 때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되게 많이 서툴렀던 기억이 나요. 네, 편집도 처음이었고 그런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만져본 적도 없었고 되게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이었어서 저희끼리 막 연구하고 열심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보기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희끼리 막 물어볼까 말까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유튜브 찾아보고 그렇게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첫 오프라인 매거진 기사는 제 20대의 정치에 대한 이제 무관심에 대해서 영자신문사의 김다은 기자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쓴 기사입니다. 이 주제가 정치이고 대학생에 대한 현안인 만큼 되게 표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쓴 기억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꼽자면 정치 기사라서 이제 국회의사당을 사진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 주변에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서 출입을 요청하기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경찰분이 감사하게도 저희 기자 명함을 보시더니 흔쾌히 또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쓰는 기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작정 학교 내 모든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소방시설을 체크했어요. 먼저 교내 소방시설 담당자와 컨택 후 진행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처음 쓰는 기사다 보니 아무래도 몸으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조금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특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온 기사였던 것 같아서 조금 더 풀어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나름 회의도 엄청 하고 기획에 신경 되게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세세한 부분 하나까지 했어야 했는데 너무 대강 잡은 게 아닐까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제일 처음 쓴 기사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탈고를 고치고 그리고 제일 공들여서 쓴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도 쓸 되게 많은 기사에 대한 초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며칠 전에 시대담화 취재를 나갔던 기억을 꼽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분께서 학교에 오셔서 이제 경제 간담회를 하고 저는 이제 프로스석에 앉아서 이제 취재를 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학교의 일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일도 취재를 하면서 되게 다시 한번 제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총학생회장 횡령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다 같이 신문사실에서 밤을 샜던 기억이 있어요.
신문이 발행되기 4일 전이었는데 기사를 갈아엎고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다 같이 모였었어요. 다 끝나고 보니 오전 8시여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언니구나. 인식도 한번 쳐볼래? 뉴스에 메인 앵커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부담감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돌이켜보면은 되게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을 꼽자면 언제인가요? 제가 항상 매번 뉴스 송출할 때나 영상방송 송출할 때 아나운서부 국원들의 기사를 피드백해주곤 하는데 더 좋은 기사를 향해서 고민하고 더 같이 피드백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기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역시 아짱님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참여한 오프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라인 매거진 작업은 온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탈고도 많이 거치고 레이아웃도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그러한 산고를 거친 발행본을 직접 받아보니까 과거의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설 경비원분들의 근무 환경을 취재하는 기사를 썼는데 읽어주신 독자님들께서 총장에게 바란다의 글도 써주시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기사의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거나 기사 퀄리티가 낮을 때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사가 내 맘대로 안 된다거나 인터뷰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기초적인 실수를 할 때 그럴 때 혼자 자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취재를 하려고 이제 인왕산을 3번이나 타야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설계하신 건물이 수상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취재를 하러 나갔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게 그 카페가 문을 닫았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하필이면 비가 와서 취재를 못했고 세 번째 이제 날이 좋은 날을 이제 정해가지고 가서 이제 무사히 사진 취재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또 하필이면 저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취재 압박을 느낀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었나 싶네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21년 1학기인데요. 그때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2개가 송출이 겹친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라디오 엔지니어도 2개나 맡은 상황이었고 제작 발표의 영상도 피드백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모든 게 서툴렀어서 뭐 하나를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소요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가고 방송국에만 있었던 시간이 길어졌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지나고 제가 헤맸던 경험들을 토대로 발전해 나갔기에 제가 지금 부끄럽지 않게 임원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언론사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책임감이 무거울 때도 물론 많지만 뿌듯한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시대담화 취재를 갔었는데 제가 방송국 대표석에 앉아서 후보자님에게 백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런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즐거움 같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글을 길게 써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영자신문사에 와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첫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힘든 일도 있고 글 쓰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그 즐거움이 제가 언론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지면으로 나온 기사를 봤을 때 정말 뿌듯해요. 제가 2주 동안 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분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자, 7면 3차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근데 저기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다운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간사님이나 선배 기자님들께서 제 글을 읽고 칭찬해 주실 때 정말 2주 동안 했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언론사는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나요? 제가 맡은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신문사에 입사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번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하고 마감하고 조판을 하다 보니 좀 더 계획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영자신문사에 지원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 즉 이제 라이터들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입사를 하고 나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비판적인 논평들을 독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가 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즉 띵커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좀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언론사 특성상 되게 쭈뼛쭈뼛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방송국 입사하면서부터 그런 연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 파고들어서 취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뭐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게 된 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고 싶나요? 저는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언론사에 입사하면서 시립대 학생들 전체에게 나가는 영상 방송을 송출하는 거니까 정말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럴 거예요가 아닌 그거예요 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사에 입사해서 정식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글을 썼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싶어요. 물론 대학 신문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얻은 경험이 제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기자로 활동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글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글을 쓰는 즐거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자신문사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더라도 문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또 제가 쓰는 글에 힘을 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언론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책임을 느끼는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교내 언론사는 학교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신문사의 독자들과 그리고 방송국의 시청자들은 여러분의 신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읽고 보면서 많은 정보를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책임감을 느끼시는 만큼 다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열정 하나 가지고 들어온 저를 이끌어주신 간사님, 교육기자님, 교수님, 그리고 동료 기자들께 정말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곧 기자들을 이끌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동안 서울시립대학교 신문이 쌓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어엿 4학기째인데요. 2년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준 언론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많은 걸 느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간사 선생님, 그리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61기 임원진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제가 경험한 것들은 이 사회 어딜 나가서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값지고 후회 없습니다. 나에게 언론사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다. 제 대학 생활의 전부입니다. 언론사는 저를 키우고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만큼의 배움과 경험을 언론사에서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공간입니다. 저는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신문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쏟고 공들여서 좋은 기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글을 단순히 영어뿐만이 아니라 또 글을 쓰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이 도시사회학인데 제가 전공 시간에 배웠던 이 사회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해석을 어느 정도 글을 쓰면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는 저는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학우들은 언론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심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저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저희 학교 영자신문사의 문에는 되게 배포하시오라는 글자가 크게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배포하시오란 저 문구가 원래는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배포대 관리를 신경 쓰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배포가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신문을 찾아서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신문 저희가 쓰는 기사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가 저희 배포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신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희 언론사의 책임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를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면으로 읽는 분은 더욱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속상해요. 저희는 항상 밤새가며 열심히 작업하는데 알아주는 학우분들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허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번 최선의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지만 학우들이 잘 몰라준다고 생각이 들 땐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언론사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저희가 노력할수록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 신문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계시고, 학교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언론사밖에 없기에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내 외의 대소사를 교내 구성원들한테 전달하는 기관은 교내 언론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교내 언론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학우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아봐 주지 못하더라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에게 언론사란? 가족이다. 왜냐하면 가족만큼 끈끈하니까. 선물이다.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을 선물해주니까. 거울이다. 나를 매일 성찰하게 하기 때문에. 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경험인 것 같아요. 일상. 왜냐하면 이젠 나에게 떼놓을 수 없는 일상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23살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플래시다. 나의 대학 생활을 빛내주니까. 연인이다. 매일 생각하고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